아케이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스트로시티를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세가에서 발매된 이 아스트로시티 미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작은 사이즈 화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레트로 게임에서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 와이드 스크린, 이런 부분을 채용함으로 더욱더 작은 화면에 게임을 즐길 수밖에 없다는 아주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큰 사이즈의 아스트로시티를 제작을 하고 싶었는데요. 일본의 한 블로거 분께서 공개를 해주신 도면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을 해서 저도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에뮬레이터 기기를 만들 때 내부에 어떤 기기가 들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들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싱글보드를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철권 태그라든지 아니면 약간 성능을 요구하는 그런 에뮬레이터 게임들은 구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선택지는 바로 오렌지 파이가 있게 되는데요. 오렌지 파이 최신형 버전 같은 경우에는 철권 태그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구동이 되고 플스2 에뮬도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오렌지 파이가 선택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조금만 더 금액을 더 투자를 하게 되면 미니 PC 계열인 N95, N100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 PC를 구매를 하게 되면 플스2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에뮬레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제가 구입한 모델은 바로 이 라이젠 PC가 되겠습니다. 7530U라는 그런 CPU를 채용하게 되었고요. 성능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어떻게 보면 에뮬레이터 기기로서는 거의 끝판왕급에 가까운 그런 에뮬레이터 기기를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3D 프린터로 출력이 된 출력물이 되겠습니다. 살짝 이제 도색도 하고 마감도 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서 사이즈가 좀 작은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베드 사이즈가 250 이상은 돼줘야지 출력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조립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측면에서부터 조립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용된 나사는 대부분은 이렇게 3mm 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꽉 조이게 하기 위해서 3.5mm 나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길이 자체는 이제 1cm 정도의 길이면 충분히 조립이 되는데, 일부 부분에서 조금 더 긴 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된 아스트로시티 미니가 되겠습니다. 9.7인치다 보니까 크기가 뭐 작진 않죠. 좀 큰 크기가 되겠고요. 세가에서 발매가 됐던 아스트로시티 미니보다는 훨씬 더 큰 크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외형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게임도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스트로시티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원 제작자분께서 아스트로시티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모델링 해주셨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멋지게 자신만의 아스트로시티 미니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측면을 봤을 때도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게 아주 멋진 디자인한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후면에서 봤을 때도 아주 깔끔한 디자인, 눈에 띄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상단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른 분들과 개조한 건 조금 다르게 개조가 되었고요. 녹색 부분에는 제 로고를 넣게 되었고요. 하단 부분에는 아스트로시티의 느낌이 좀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자, 컨트롤러 뷰를 보게 될 텐데요. 상단에 있는 패널 부분을 아크릴 재단을 하게 되면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개조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버튼과 스틱의 색깔을 녹색으로 이렇게 깔맞춤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아스트로시티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스틱과 버튼은 세이매치 순정을 사용하고 있게 되었고요. 버튼의 경우에는 기존의 오락질에서 사용하는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자, 후면부는 기존의 원 디자인과는 조금 변경이 되게 되었고요. 기존의 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입 출력 부분과 그리고 LCD 컨트롤러 부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단 부분에 이런 입 출력 부분이 내려갔기 때문에 불필요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LCD 컨트롤러 부분도 원 제작자분의 LCD 컨트롤러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각각의 입출력이 사라진 만큼 좀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하단 부분에는 볼륨 조절 노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는데요. 아스트로시티가 이제 세가 거다 보니까 제가 세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기 드림캐스트의 로고를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원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변경이 된 부분은 이 하단 포트가 되겠습니다. 미니 PC를 내부에 넣기로 한 순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니 PC 구조상 발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하더라도 이제 쿨링팬 때문에 굉음을 내게 되는데요. 기존의 케이스는 발열 문제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입출력을 해결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열기를 배출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사용 중에는 쿨링팬 소음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까지 되었고요. 만족할 만한 변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전원을 넣고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전원 스위치 눌러볼까요? 자, 전원을 켜게 되면 상단에 LED 쪽에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부팅 자체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윈도우까지 부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부팅이 되었죠. 자, 내부에 들어가 있는 PC가 윈도우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조이스틱 플러스 이렇게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에뮬레이터는 거의 구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뮬레이터 중에서도 이렇게 고전 게임은 전혀 문제없이 빠르게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에뮬레이터 기기이기 때문에 고전 아케이드 게임을 즐겨볼까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케이드와 동일한 비율의 화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겠고요. 화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패드 액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화질에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혼자서 플레이하면 되겠지만 USB 컨트롤을 사용하면 1PP 2명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한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조정이 가능하죠. 사실 고전 레트로 게임만 즐기게 됐을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이상의 게임들, 즉 게임큐브라든지 위, 플레이스테이션 2 같은 게임을 즐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더 다양하게 즐기기 위해서 이번에 내부에 미니 PC를 넣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게임큐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배 해상도에서도 아주 무리 없이 깔끔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게임큐브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2 같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 본체에 달려있는 이 아케이드 스틱보다는 별도의 컨트롤러를 준비해서 즐기는 편이 훨씬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플레이스테이션 2의 경우에는 약 4배 해상도에서 3배 해상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무리 없이 60프레임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코모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이렇게 문제없이 넣을 수 있게 되겠고요. 조작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뛰어난 조작감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철권 태그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마매로 조금 아쉬운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플스2에서 아주 깔끔한 화면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격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철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추어 파이터도 즐겨보실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무리 없이 구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3배 해상도로 구동이 되고 있고요. 아주 깔끔한 화면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로 게임을 즐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스2보다는 드림캐스트가 더욱더 에뮬레이터는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좀 더 화려한 색깔 그리고 깔끔한 화질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즈베파에서도 충분히 이제 즐길 수 있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미니 PC에서는 더욱더 화려한 색깔 그리고 더욱더 깔끔한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엑스박스 360 게임도 구동이 되는데요. 그렇게 원활하게 구동이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프레임 저하를 감안하면서 플레이를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해상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720p 정도로 지정을 하시고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프레임 저하는 있는 편이 되겠고요. 게임이 구동이 된다는 것 정도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플스3 같은 경우에는 일부 게임들은 원활하게 구동이 되는 반면 일부 게임들은 거의 구동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게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아스트로시티 미니를 개조하게 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의외로 윗게임이 만족스럽게 되었습니다. 4배 해상도에서 아주 원활하게 구동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을 연결해서 쾌적하게 플레이가 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윗게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 있죠. 바로 IR 센서 커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홈 화면에서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IR 센서를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상단에 있는 바로 이 LED 덕분인데요. 스피커 부분에 현재 적외선 LED를 달게 되어서 IR 센서가 인식이 되어서 윗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끔 개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텔의 저전력 CPU를 사용을 해서 미니 게임기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윈도우 게임은 사실상 무리에 가까운 그런 게임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라이젠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서 최신 게임은 어떻게 구동이 되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철권 8의 데모 버전을 테스트 해본 결과 아주 낮은 해상도에 아주 낮은 품질로는 일단 무리 없이 구동이 된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전 미니 PC에서는 아주 저해상도 설정에서도 게임 플레이가 조금 어려웠던 베요네타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번에 개조하게 된 아스트로시티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원 디자이너분께서 3D 설계 파일을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터가 있는 누구라면 제작이 가능한 그런 바탑이 되겠고요. 디자인적인 부분도 물론 뛰어난 점이 있겠지만 개조 난이도 그리고 완성도를 봤을 때에는 가장 추천을 드릴 만할 수 있는 그런 바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뮬레이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여러가지 기기들을 내부에 넣게 되는데요. 플스2, 위 여러가지 조금 더 고성능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미니 PC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개조가 있으면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시청 감사합니다.